할아버지, 오늘은 그 시계 차시면 안 돼요. 강도연 회장은 깜짝 놀라며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의 손녀 유나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의 손목 시계를 가리키며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유나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요. 오늘은 절대로 차지 마세요. 9살 아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눈물이 맺힐 듯한 표정으로 경고하고는 후다닥 사라져버렸어요. 강도연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50년간 착용해온 그 금장 시계를 왜 오늘만 차면 안 된다는 걸까요?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천사였다는 것을요. 도대체 재벌 회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유나는 어떻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강도연 회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3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에 눈을 뜹니다. 50년 전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 삼양그룹을 일궈낸 그에게 시간은 곧 돈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침실 옆 서재 벽면을 가득 채운 상패들과 감사장들이 그의 발걸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모든 것들이 무겁게 느껴지네요. 어쩐지 몸이 묵직하고 가슴 한편이 답답합니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던 그는 잠시 멈춥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이거든요. 언제부턴가 어깨가 구부정해졌고 눈가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지만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드레싱룸으로 향합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마지막으로 손목에 차는 것은 그의 상징과도 같은 금장 시계입니다. 스위스에서 특별 제작한 이 시계는 그가 첫 번째 사업 성공을 기념해 구입한 것이었어요. 50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착용해 왔습니다. 시계를 차려던 순간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이었죠. 기분 탓이겠지. 그는 고개를 가로젓고 시계를 손목에 채웁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익숙하면서도 오늘따라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아침 7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검은색 벤츠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운전기사 박 씨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수고하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시내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일정을 점검합니다. 오전에는 이사회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신규 사업 제안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나이 탓인가. 최근 들어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선에서 물러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회사는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본사 건물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정각이었습니다. 삼양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30층 건물로 그의 자부심이자 평생의 결실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다, 회장님. 그가 전용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가던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봅니다. 로비 한편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다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어요. 아이는 9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단정하지만 평범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다급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본 순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 시계 차면 안 돼요. 아이가 그의 앞에 서서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모습이 정말 다급해 보였어요. 강도연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자신의 시계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는 누구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계, 오늘만은 정말 차면 안 돼요. 아이는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강도연 회장이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초조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믿어주세요. 그 순간 보안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려는 듯 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만은 그 시계 빼고 다니세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외치고는 보안 직원들을 피해 로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강도연 회장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의 금장 시계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이의 간절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 응. 괜찮네. 그렇게 말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계 차면 안 돼요. 평생을 함께한 시계였는데 왜 오늘만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사장실에 앉아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보니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실로 올라간 강도연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넓은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평소보다 어둡게 보였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독일 미넨의 슈바르츠 그룹 대표단과 계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알고 있네. 강도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삼양그룹의 유럽 진출을 위한 핵심 사업이었어요. 총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으로 성공하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해외 진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께서 평소 중요한 자리에서 착용하시는 김 과장이 고급스러운 검은 시계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그 유명한 금장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스위스 최고급 브랜드의 특별 제작품으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 바늘이 고급스럽게 빛났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황금 시계의 사나이라고 불러왔어요. 중요한 계약이나 공식 석상에서 반드시 이 시계를 착용했거든요. 그때마다 언론 사진에 찍힌 이 시계는 강도연 회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독일 측에서도 이 시계에 대해 알고 있더군요. 성공의 징표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강도연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이 시계를 찼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침에 만난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계 차면 안 돼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시계를 바라보며 한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네.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그는 시계 케이스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오늘 계약식에 저 시계를 착용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래. 오늘은 다른 시계를 차겠네. 강도연 회장은 서재 한편에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시계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색 시계였어요. 20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금장 시계에 비하면 소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어요. 회사가 처음 코스닥에 상장했을 때 기념으로 산 것이었거든요. 이 시계로 하지. 강도연 회장이 은색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금장 시계에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는 조금 어색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 과장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독일 측에서 혹시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항상 그 금장 시계를 차고 나타나셨는데. 괜찮네. 시계가 계약을 성사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며 강도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느꼈던 묵직함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았어요. 오후 1시 계약식 준비를 위해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최고층 연회장에서 계약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독일 슈바르츠 그룹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정밀 기계 회사로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삼양그룹의 기술력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독일 측 인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슈바르츠 그룹의 회장 하인츠 밀러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강 회장님, 오늘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러 회장님.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밀러 회장이 강도연 회장의 손목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른 시계를 차고 계시는군요. 역시 눈치를 채네요. 강도연 회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봤던 그 유명한 금장 시계가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밀러 회장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계약 체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법무팀이 마지막 검토를 하고 통역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강도연 회장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조건이 만족스럽습니다. 밀러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서명하시죠. 두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밀러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급한 전화인 듯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밀러 회장이 전화를 받더니 독일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통역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내용을 들었어요. 전화가 끝나자 연회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밀러 회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강도연 회장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회장님. 갑작스럽게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재검토라니요? 기술 이전 조건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계약 체결을 연기해야겠습니다. 순간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강도연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연기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본사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밀러 회장의 말에 강도연 회장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다시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계약식은 연기되었습니다. 독일 측 인사들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강도연 회장은 혼자 연회장에 남아 있었어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도 모르겠네. 뭔가 석연치 않아. 강도연 회장은 손목에 은색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금장 시계를 찾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때 아침에 만난 아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그 시계 차면 안 돼요. 혹시 그 아이가 이런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호텔을 나서며 강도연 회장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5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직감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연기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돌아온 강도연 회장은 곧바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독일과의 계약 연기 소식을 알려야 했거든요. 본사 최고층 이사회실에 주요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그의 아들 강민수였습니다. 45살의 강민수는 삼양그룹 부회장으로 아버지의 후계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어요. 평소 아버지에게는 공손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버님, 독일 계약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갑작스럽게 기술 이전 조건에 문제가 생겼다더군. 강도연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강민수의 시선이 아버지의 손목에 머물렀어요. 평소와 다른 은색 시계를 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어서 김전무, 박상무, 이 이사 등 핵심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강도연 회장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냥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김 전무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강도연 회장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그 유명한 금장 시계가 없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착용하시던 그 시계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시계가 뭐 그리 중요한가? 오늘은 기분 전환으로 다른 걸 찾을 뿐이네. 강도연 회장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임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강도연 회장의 말에 즉시 동조하던 임원들이 오늘은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 회장님, 독일 계약권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최근 유럽 시장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계약 연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조건을 재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 같으면 강도연 회장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님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의 시각도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강민수의 말에 김 전무가 맞장구 쳤습니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요. 강도연 회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권위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고작 시계 하나를 바꾼 것뿐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강도연 회장은 사장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평소보다 복잡해 보였어요. 그때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계약 연기에 대한 취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알았네. 잠깐 만나보지. 로비로 내려가니 몇 명의 경제 전문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사면그룹을 담당하던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독일과의 계약 연기가 회사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시적인 연기일 뿐입니다. 곧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회장님, 오늘은 평소에 차시던 그 유명한 시계를 안 하고 계시네요? 다른 기자가 예리하게 지적했어요. 역시 기자들의 눈은 빠릅니다. 시계와 경영은 별개 아닙니까? 강도연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기자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하지만 그 시계는 회장님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경영 방침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당황했어요. 시계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추측이 나오다니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기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분명히 내일 신문에는 이상한 기사가 실릴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 강도연 회장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집은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집 안 분위기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부인 정미경 여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68살의 그녀는 평생 강도연 회장을 내조해온 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전화했어요. 무슨 일로? 당신이 오늘 평소와 다른 시계를 찼다고 하더군요. 임원들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정미경 여사의 말에 강도연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계 하나 바꾼 게 그렇게 큰 일인가? 당신도 알잖아요. 그 시계가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해요. 그래도 시계는 시계일 뿐이야.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였잖아요. 갑자기 왜 바꾼 거예요? 정미경 여사의 질문에 강도연 회장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침에 만난 아이의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냥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당신답지 않은 말이네요. 그날 밤 강도연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이상한 시선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평생 자신의 상징이었던 금장 시계 하나를 안 찬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과 임원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마치 그의 권위에 균열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신뢰와 존경이 시계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아이의 경고가 맞았던 걸까요? 금장 시계를 찼다면 오늘 일들이 다르게 흘러갔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번 흔들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강도연 회장은 어둠 속에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궁금증과 불안감이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연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은 마음을 다잡고 정상적인 업무에 집중하려 했어요. 손목에는 여전히 은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직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강도연 회장이 지나가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회장님. 그게 직원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그때 비서 김 과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강도연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속보가 떠 있었어요. 긴급 속보 강도연 삼양그룹 회장, 수십억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강도연 회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뉴스 제목에 올라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회장님, 아침 일찍부터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도연 회장은 급히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횡령을 했을까? 아무래도 연령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강도연 회장은 빠르게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만나는 직원들이 모두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모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어요.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삼양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강도연 회장, 해외 계열사 통한 자금 세탁 의혹 검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예정.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사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내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강민수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아버님, 민수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강도연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강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횡령을 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이 모든 증거들은 뭡니까? 강민수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회계 장부와 해외 송금 내역들이었어요. 강도연 회장이 서류를 훑어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결제한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지만 결제 서명은 아버님 것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야.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최근 들어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어제 시계건도 그렇고, 시계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님께서는 이미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강민수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강도연 회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강도연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건물 앞에 방송국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명하겠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강민수가 말렸지만 강도연 회장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번쩍이며 터졌습니다. 회장님,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까? 언제부터 비자금을 조성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강도연 회장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횡령 같은 일은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누가 조작했다는 겁니까? 기자들이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강도연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강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기자 여러분,
강민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부회장님, 아버님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최근 연세로 인해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어제도 평생 착용하시던 상징적인 시계를 갑자기 바꾸시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어요. 강도연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모독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아버님은 이미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회사 업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적인 발언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50년간 키워온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회장님, 그럼 아버님께서 정말 횡령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일입니다. 강민수의 대답에 기자들이 더욱 흥분했어요. 회장님, 아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연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강도연 회장은 그 모든 것이 악몽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장실에 혼자 남게 된 강도연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거든요. 5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더욱 아픈 것은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어제 만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간절한 표정과 경고의 말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계 차면 안 돼요. 혹시 그 아이가 이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강도연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생겨났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렸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강도연 회장은 여전히 사장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창밖 서울 시내의 불빛들만이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된 시계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케이스였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리니 딸깍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 유명한 금장 시계가 고요히 누워 있었어요. 은은한 사무실 조명 아래서도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바늘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스위스 최고급 브랜드의 특별 제작품답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강도연 회장은 그 시계를 손에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이 시계와 함께한 세월이 무려 30년이었거든요. 문득 그 시계를 처음 구입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창립 20주년이던 해였어요. 당시 43세였던 그는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고급 시계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20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마침내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자부심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시계를 차고 처음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상대방이 그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며 감탄했었어요. 그때부터 이 시계는 성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황금시계의 사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중요한 행사나 계약 체결 때마다 반드시 이 시계를 착용했고 그때마다 좋은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시계를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 여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 시계가 성공과 명예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의심과 불안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이 시계를 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것이 흔들렸거든요. 강도연 회장은 시계를 다시 케이스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 로비에서 만난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작고 앳된 얼굴에 가득했던 간절함이 지금도 가슴을 저몄습니다. 아이는 왜 그렇게 다급하게 경고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시계 차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예언 같았습니다. 만약 어제 평소처럼 금장 시계를 찼다면 어땠을까요? 독일과의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을까요? 횡령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배신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닥쳤을 수도 있었어요. 그 아이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말이죠. 강도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걸어 이룩한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너무 시계에만 의존해왔던 건 아닐까요?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며 맹신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가족도 진정한 인간관계도 모든 것을 이 시계 하나에 걸고 살아왔던 자신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다 지나간 거예요. 강도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강물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와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강물처럼 그도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그 순간 어제 만난 아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강도연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보기로요. 어떻게든 찾아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그 아이의 경고였으니까요. 손목에 은색 시계를 내려다보며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시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거든요. 코스닥 상장의 기쁨이 담긴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어쩌면 진정한 가치는 시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6시 강도연 회장은 사장실에서 밤을 지새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며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충성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20년간 강도연 회장을 보좌해온 그는 진심으로 회장을 믿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밤새 주무시지 못하셨군요. 잠이 오지 않더군.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나? 회장님께서 억울하게 당하고 계신데 어떻게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김 과장의 말에 강도연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자네만이라도 내 편에 서줘서 고맙네.
회장님,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회장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가 있어요. 김 과장의 말에 강도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네. 모든 서류와 계좌 내역이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회장님, 혹시 그 아이 기억하십니까? 어제 아침 로비에서 만난. 아, 그 아이 말인가. 강도연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아이의 경고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네, 그 아이가 시계에 대해 경고했잖습니까? 혹시 그 시계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김 과장의 제안에 강도연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었어요.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군. 한번 확인해 보자. 강도연 회장은 시계 케이스를 다시 꺼냈습니다. 금장 시계가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누워 있었어요. 이 시계를 정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네 아는 사람 중에 정밀 기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대학 동기 중에 정밀 계측 연구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연락해 보게. 1시간 후 강남의 한 정밀 계측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은 박 박사였습니다. 40대 후반에 그는 각종 정밀 기계 분석 전문가였어요. 정말 놀라운 시계네요. 스위스 최고급 브랜드답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박 박사가 확대경으로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만 박 박사는 더욱 정밀한 장비를 가져왔어요. 전자 현미경과 각종 분석 기기들이었습니다. 시계 뒷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자 현미경 화면에 시계 뒷면이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게 뭐죠? 박 박사가 갑자기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화면을 더욱 확대하자 시계 뒷면 가장자리에 미세한 홈이 보였습니다. 이 홈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강도연 회장과 김 과장이 숨을 죽이며 화면을 지켜봤어요. 박 박사가 더욱 정밀한 도구로 그 홈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어요. 세상에, 이건 초소형 송신기입니다. 송신기라고요? 강도연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주 정교하게 만든 초소형 장치예요. GPS 위치 추적과 음성 송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 박사의 설명에 강도연 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자신의 모든 행동과 대화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 박사가 다른 분석 장비를 가져왔어요. 화학 성분 분석기입니다. 시계 표면에 뭔가 특이한 물질이 코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이 시작되었고 몇 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믿기 어렵네요. 박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독성 분말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피부에 장시간 접촉하면 서서히 체내로 흡수되는 방식이에요. 독성 분말이라고요? 강도연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 물질은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체내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신경계와 심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지럼증, 두통,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김 과장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럼 회장님께서 평소처럼 그 시계를 차셨다면 아마 어제 계약식 중에 건강 이상으로 쓰러졌을 겁니다. 박 박사의 말에 강도연 회장은 전율을 느꼈어요. 그 아이의 경고가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이 정도로 정교한 장치를 만들려면 상당한 전문 지식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박 박사의 말에 강도연 회장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회장님, 이 시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많지 않지. 나 그리고 강도연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갑자기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계약 연기, 언론에 흘러나간 정확한 내부 정보, 아들의 배신, 그리고 이 정교한 음모까지. 김 과장,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게. 그리고 박 박사님께는 걱정 마십시오. 입단속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도연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거든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그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배신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연구소를 나서며 강도연 회장은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음모를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아이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아이였으니까요. 연구소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강도연 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를 찾는 것이었어요. 김 과장,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게.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할 수 있을 거야. 네, 회장님. 이미 보안팀에 요청해 놨습니다. 1시간 후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 할아버지의 손녀였어요. 할아버지는 20년간 삼양그룹 건물을 청소해 온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유나라는 아이입니다. 9살이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강도연 회장은 즉시 그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건물 지하에 있는 미화원 휴게실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박정호 씨였어요. 70세의 그는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박정호 씨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박 씨. 유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유나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박정호 씨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구해준 거예요. 강도연 회장이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유나가 어떻게 그런 일을 미리 알았을까요? 사실은 유나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박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이죠? 할아버지, 회장님이 위험해요. 나쁜 사람들이 회장님을 해치려고 해요. 그런 말을 계속했거든요. 강도연 회장은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유나는 가끔 이상한 능력을 보여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랬거든요. 박정호 씨의 설명에 강도연 회장은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회장님께 경고했나 봅니다. 제가 말려도 듣지 않더군요. 유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학교에 있어요. 오후에 오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오후 강도연 회장은 유나를 만났습니다. 작고 맑은 아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찾으신다고. 네, 유나야. 어제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강도연 회장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시계에 나쁜 게 들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었니?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유나의 순수한 대답에 강도연 회장은 감동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자신을 구해준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나야, 혹시 더 알고 있는 게 있니? 네, 있어요. 유나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나온 음성은 충격적이었어요. 강민수와 정미경 여사,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차고 계약식에 나가면 중간에 쓰러질 거야. 그럼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거지. 정말 확실한 거죠? 독성 분말이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 마. 의식을 잃게 만드는 정도야. 그럼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내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지. 해외 자본 측에서도 만족할 거예요. 삼양그룹을 헐값에 넘겨받을 수 있으니까. 녹음된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모든 음모의 전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나야, 이걸 어떻게 녹음했니? 할아버지가 청소하실 때 같이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녹음했어요. 유나의 용감한 행동에 강도연 회장은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유나야. 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즉시 검찰에 고발장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시계에서 발견된 송신기와 독성 분말, 그리고 유나가 녹음한 대화 내용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뉴스가 전국에 방송되었어요. 긴급 속보 삼양그룹 강도연 회장 횡령 혐의, 아들 강민수 부회장의 음모로 밝혀져. 속보 강민수 부회장, 해외 자본과 결탁해 아버지 축출 시도, 단독 독성 물질 코팅된 시계로 회장 살해 시도까지. 언론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보도를 쏟아냈어요. 어제까지 강도연 회장을 의심했던 기자들이 이제는 그를 희생양으로 묘사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음모의 피해자였습니다. 가족의 배신이라는 가장 잔혹한 음모였어요. 만약 시계를 착용했다면 생명까지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경찰 특수본부가 움직였어요. 강민수 부회장은 집에서, 정미경 여사는 친구 집에서 각각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함께 음모에 가담한 김전무와 박상무도 함께 연행되었어요.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강민수의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한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강도연 회장은 본사 사장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아들과 아내의 배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회사도 정상화될 거예요. 그렇겠지.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야.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양그룹 본사 로비는 사과하러 온 임원들과 기자들로 북적였어요. 어제까지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강도연 회장의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진정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손목에 은색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이 시계가 진정한 자신의 상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유나와 박정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유나야,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에요, 회장님. 유나의 맑은 미소에 강도연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박 씨, 앞으로 유나 교육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회장님, 그런 큰 은혜를.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어요. 하지만 강도연 회장의 마음에는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평소와는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분 단위로 쪼개어진 일정표도 없었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그 은색 시계가 있었지만 시간에 쫓기며 사는 삶은 이제 끝났어요. 이날 오전 삼양그룹 이사회실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김 전무를 비롯해 깨끗한 임원들로 새롭게 구성된 경영진이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강도연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시네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이사회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미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여러분.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권위적이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김 전무가 대표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모든 임원진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회장님의 완전한 복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회장님께서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회장님. 저희에게는 여전히 회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삼양그룹은 회장님 없이는 상상할 수 없어요. 간절한 요청이 이어졌지만 강도연 회장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이제 나는 시간을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쓰고 싶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말에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회사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물러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회장님, 50년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돌보고 싶어요.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언론에 큰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속보 강도연 전 삼양그룹 회장, 전 재산의 절반으로 유나 장학재단 설립, 단독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1,000억 원 규모 장학재단 출범. 강도연 전 회장은 자신의 전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내놓아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의 이름은 자신을 구해준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유나 장학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린 날 강도연 전 회장은 검은 정장 대신 편안한 회색 재킷을 입고 나타났어요.
손목에는 여전히 그 은색 시계가 있었지만 예전처럼 시간을 자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강도연 전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객석에는 유나와 박정호 할아버지도 앉아 있었어요. 유나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강도연 전 회장은 유나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단 건물 옥상 정원에서였습니다. 유나야,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유나의 순수한 대답에 강도연 전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라. 맞아.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때 강도연 전 회장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은색 시계였어요. 이걸 내게 주고 싶어? 이건 회장님의 소중한 시계잖아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야. 이 시계는 더 이상 나의 권력이 아니라 내가 지켜낸 진실의 증거야. 강도연 전 회장이 시계를 유나의 작은 손에 올려놓았어요. 언젠가 내가 커서 이 시계를 볼 때마다 기억해줘.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네, 회장님. 절대 잊지 않을게요. 유나가 시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 작은 손에 든 시계가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연 전 회장은 오랜만에 한강을 걸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차로만 지나다녔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강변에는 가족들이 산책하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풍경들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인생이구나. 강도연 전 회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50년 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과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재단 업무 관련해서 브리핑 드릴 게 있습니다. 강도연 전 회장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급한 일이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그는 손목의 시계 자리를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손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유나 장학재단은 벌써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우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강도연 전 회장은 직접 아이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아파서 공부를 포기할 뻔했다가 장학금을 받고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강도연 전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보람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강도연 전 회장은 유나와 함께 재단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회장님,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정말 행복해. 시계 안 차셔도 괜찮으세요? 유나의 질문에 강도연 전 회장은 웃었어요. 시계가 없어도 시간은 흘러가거든.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야.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손녀 같았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뭐가요? 내가 내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 시간, 돈,
권력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유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담으며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춤추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결말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시거나 좋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